키노트에는 레이어라는 개념이 존재합니다. 우리말로 해석하면 층이라는 말인데요. 각각의 대상체들이 서로 각기 다른 층을 이룬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다음과 같이 세 개의 텍스트 대상체가 있을 경우 각각의 텍스트 대상체들이 각각 저마다 다른 층에 위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보시는 것처럼 지금 화면상에 세 개의 텍스트 대상체가 서로 겹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 개의 텍스트 대상체들 사이에 층이 존재하는 것을 우리는 눈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iPhone이라는 텍스트 대상체는 지금 맨 뒤에 위치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Mac이라는 텍스트 대상체는 맨 앞에 위치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iPad라는 텍스트 대상체는 중간에 위치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세 개의 텍스트 대상체 간의 정렬 관계 및 배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iPhone이라는 텍스트 대상체를 Mac보다 상위 계층으로 끄집어내고 싶습니다. 그런 경우 iPhone이라는 텍스트 대상체를 선택을 하고 정렬 속성에 들어갑니다. 정렬 속성에서 다음과 같이 맨 앞으로라는 버튼이 활성화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라는 버튼이 활성화된 것을 또 볼 수가 있습니다. 맨 앞으로란 얘기는 아이폰이라는 텍스트 대상체를 화면의 맨 앞으로 끄집어내겠다는 얘기죠. 그리고 앞으로라는 텍스트 대상체는 한 단계 위로 끄집어낸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제가 앞으로라는 버튼을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그러면 보시는 것처럼 아이패드보다 한 단계 위로 아이폰이 올라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이 아이폰이라는 텍스트 대상체를 맨 앞으로라는 버튼을 눌러서 작업을 해보도록 하죠. 그랬더니 맥보다 앞으로 아이폰이라는 텍스트 대상체가 올라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거는 한 단계만 올라왔기 때문에 앞으로라는 버튼만 눌러도 맥보다 앞으로 올라오게 되겠죠. 자, 그렇다면 아이패드 텍스트 대상체를 선택을 해보겠습니다. 그랬더니 역시 마찬가지로 앞으로와 맨 앞으로라는 두 개의 버튼이 활성화됩니다. 왜 맨 뒤로와 뒤로 버튼은 비활성화가 되어 있을까요? 바로 아이패드 텍스트 대상체는 지금 현재 슬라이드에 존재하는 텍스트 대상체들 중에서 가장 뒤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 아이패드라는 텍스트 대상체를 선택을 하고 맨 앞으로라는 버튼을 눌러보죠. 그랬더니 보시는 것처럼 맥, 아이폰 텍스트 대상체들보다 맨 앞으로 한 번에 올라서게 됩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아이폰이라는 텍스트 대상체를 눌러보겠습니다. 아이폰이라는 텍스트 대상체를 선택하고 그리고 뒤로와 맨 뒤로 버튼이 활성화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맨 뒤로라는 얘기는 아이폰이라는 텍스트 대상체를 맨 뒤로 보내겠다는 거죠. 그리고 뒤로라는 얘기는 한 단계만 뒤로 보내겠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뒤로 버튼을 눌러보죠. 그랬더니 맨 뒤로 위치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이폰이라는 텍스트 대상체보다 한 단계 뒤에 있는 맥이 맨 뒤에 있던 텍스트 대상체였고 그렇기 때문에 뒤로라는 버튼을 누르면 맥이라는 맨 뒤에 있던 텍스트 대상체보다 한 단계 뒤로 물러서게 되지만 결과적으로 맨 뒤에 위치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맨 앞에 있는 아이패드라는 텍스트 대상체를 누르고 뒤로라는 버튼을 누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로 지금 맥이라는 텍스트 대상체 뒤로 위치하겠죠. 맥이라는 텍스트 대상체는 지금 현재 아이패드와 아이폰이라는 텍스트 대상체들 사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아이패드 텍스트 대상체를 선택하고 뒤로 버튼을 누르면 다음과 같이 맥이라는 텍스트 대상체 뒤로 아이패드가 가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맥이라는 텍스트 대상체를 선택하고 맨 뒤로라는 버튼을 누르면 맥이 단번에 맨 뒤로 위치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그 정렬 버튼을 이용해서 각각 다른 텍스트 대상체들 간에 서로 층을 왔다 갔다 하면서 정렬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지금은 텍스트 대상체만 가지고 했었지만 이미지 대상체나 도형 대상체 등 여러 가지 대상체들을 다루게 될 것이기 때문에 이 기능은 빈번하게 사용이 될 것입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여러분이 알아두면 좋은 점은 이러한 대상체들의 앞뒤 관계를 정렬하는 기능이 단축키를 통해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단축키를 외워두면 여러분이 아주 효율적으로 사용하실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제가 맥이라는 아이콘을 선택하고 메뉴 막대에서 정렬 옵션에 가보시게 되면 앞으로 가져오기 해서 다음과 같이 단축키가 주어지고 있습니다. 단축키는 커맨드, 옵션, 시프트, F. 좀 복잡하지만 외워두시면 도움이 됩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걸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자, 맥이라는 텍스트 대상체를 선택하고 커맨드, 옵션, 시프트, F. 그랬더니 한 단계 위로 올라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눌러주면 맨 앞으로 올라오게 되죠. 여러분이 속성창에 가서 맨날 이 버튼을 누르는 것보다 훨씬 빠르고 효율적입니다. 따라서 단축키를 외워서 사용하시면 여러분이 이러한 앞뒤 정렬 관계를 효율적으로 작업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텍스트 대상체의 정렬 기능에 대해서 추가로 배워보겠습니다. 텍스트 대상체들이 여러 개가 있는 다음 화면에서 제가 이 텍스트 대상체들을 모두 선택한 상태에서 속성창에 정렬 메뉴를 누르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정렬 메뉴를 누르고 첫 번째 보이는 메뉴가 위에 보이는 메뉴가 좌우 정렬, 하단에 보이는 메뉴가 상하 정렬입니다. 다음과 같이 선택된 텍스트 대상체들을 왼쪽으로 정렬하게 하고 싶다 하시면 왼쪽이라는 메뉴를 누릅니다. 그러면 보시는 것처럼 가장 왼쪽에 위치한 텍스트 대상체를 기준으로 모든 텍스트 대상체들이 왼쪽으로 정렬됩니다. 자, 그렇다면 다시 뒤로 돌아가서 이번엔 정렬에서 중앙이라는 정렬을 눌러보겠습니다. 그러면 중앙 정렬을 눌렀더니 보시는 것처럼 모든 텍스트 대상체들이 중앙에 배치가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뒤로 돌아가서 정렬 메뉴에서 오른쪽 정렬을 누르게 되면 제일 오른쪽에 위치한 아이폰이라는 텍스트 대상체를 기준으로 텍스트 대상체들이 정렬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시 뒤로 돌아간 상태에서 이번에는 상하 정렬을 배워보겠습니다. 정렬 메뉴를 누르고 상단 정렬을 누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제일 위에 위치한 아이패드라는 텍스트 대상체를 기준으로 각각의 텍스트 대상체들이 상단 정렬이 됩니다. 다시 뒤로 돌아가서 이번엔 정렬 메뉴에서 중간이라는 정렬을 누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중간에 위치한 아이폰이라는 텍스트 대상체를 기준으로 맥, 아이패드, 아이폰이 자동으로 중간에 정렬이 되게 됩니다. 보시는 것처럼 다음과 같이 정렬이 됐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정렬 기능은 화면상의 정중앙에 위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화면상에서 선택한 텍스트 대상체들의 사이의 거리를 기준으로 중간에 위치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추가로 화면상 정중앙으로 위치하게 하고 싶으시면 움직이셔서 다음과 같이 안내선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정렬을 시켜주시면 되겠습니다.